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저번에 코딩 시험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처음 코딩을 배우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 혹시 코딩을 잘 모르는데 무작정 코딩을 작성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영상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 흐름이 바뀐 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이나 취업 준비생분들은 어떻게 코딩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제 경험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다르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2017년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트렌드, 그러니까 업무 흐름이 몇 년 전부터 좀 바뀌었어요. 제 경험을 예를 들어보자면 2018년도 이직을 할 때는 회사에 그 파이프라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화하는 서비스나 혹은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뭐 툴 이런 게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예측 모델링을 만들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작성하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에는 이미 이런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뭐 캐글 스크립트처럼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을 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하고 모델링을 하고 이런 코딩을 짜는 일을 한다. 이건 거의 스타트업일 확률이 높겠고요.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실 거예요. 설령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팀에서 이미 사용하는 모듈을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적용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구되는 업무 중 하나가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이걸 보완하는 작업인데요.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해도 해야 하고, 뭐 아쉬운 점도 찾아야 하고, 예측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리고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해하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를 그것도 하나의 스크립트가 이렇게 쫙 있는 게 아니라 버전 컨트롤하는 뭐 GitHub이나 길랩에 여러 개의 폴더에 있는 여러 개의 파일, 게다가 그 파일도 몇 천 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특히 코딩을 처음 배우는 분이라면 코드를 먼저 읽으세요.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먼저 스크립트를 읽어보는 거를 정말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읽기를 먼저 하고 쓰기로 넘어가야지 쓰기부터 시작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뭘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파이프라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성능이라는 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 뭐 예를 들어서 계산 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코딩을 봤을 때 코드를 다양하게 작성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다양한 스크립트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명이 작성한 스크립트를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읽을 때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먼저 소제목만 이해해도 되고요. 뭐 특정 부분이 이해 안 가면 건너뛰어도 되고요. 익숙해지면 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피처를 만들었네.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같은 피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코드 방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를 다른 데이터에는 적용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코딩 실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캐글 사이트에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셋에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 가서 추천수를 많은 걸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가장 높은 거를 한번 볼까요? 뭐 아무거나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목차를 보니까 뭐 성별, 나이, 티켓 등급, 동행자,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주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고 같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중복해서 불렀는데
뭐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한가 보죠. 패신저 아이디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 패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왜 있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는 코드가 중복되어서 적었는데 뭐 반복된 작업을 줄일 수 없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작성했구나, 뭐, 어플라이를 함수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스크립트를 계속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값을 바꾸네 이렇게 이해하셨다가 나중엔 이걸 더 줄일 방법이 없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걸 보는 건데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볼게요. 목차는 모델링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적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분은 copy라는 함수를 써서 파일을 복사했어요. 뭐 왜인진 모르겠지만 같은 파일이 두 개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똑같은 함수를 반복해서 썼다면 이분은 카피를 사용한 거겠네요. 다음 작업을 보니까 함수 이름이 upper car name이에요. 열 이름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것 같은데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번에 바꿔줬어요. 대문자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분은 다 함수로 만들었는데 이 grab car names를 보면 함수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뭔가 변수 이름을 찾는 건가 봐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수치형 열과 범주형 열을 구분해서 알려준대요. 이런 모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걸 다른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뭐 코드 길이가 짧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좀 쉽다거나 뭐 열의 개수가 적다거나 그런 스크립트를 프린트 하셔서 내가 이해하는 내용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 흐름에서 세부 사항으로 같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작업한 스크립트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업무 흐름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에서는 뭐 기존 파이프라인을 잘 이해하고 보완하고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코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상황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코딩을 이해하는 능력, 동시에 다양한 코딩을 작성해 본 경험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